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예측인데요. 이거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정말 센 발언이죠. 오늘은 바로 이 예측의 주인공,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교수가 왜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그 근거를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진 파마 교수의 주장을 다룬 JTBC 뉴스 보도, 그리고 또 그의 견해를 심층 분석한 글인데요. 특히 파마 교수가 캐피털리즘트라는 팟캐스트에 직접 나가서 밝힌 내용, 이게 핵심입니다. 그 팟캐스트 발언이 중요하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저명한 경제학자가 과연 어떤 논리로 비트코인 가치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지, 또 그의 주장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유진 파마 교수가 어떤 분인지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그 효율적 시장 가설, EMH라고 하죠. 그거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 경제학 분야에서는 정말 거장이시죠. 근데 모든 정보가 즉시 자산 가격에 반영된다. 이런 이론을 만드신 분이 왜 비트코인 가치는 0이 될 거라고 볼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파마 교수의 비판이 딱 시작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요, 비트코인에는 실질적 내재 가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 내재 가치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자산 가치를 따질 때 미래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배당은 주나, 아니면 그 자산이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나, 생산 속에 기여하나, 이런 근본적인 기준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뭔가 기반이 되는 게 있어야 하겠죠. 주식처럼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채권처럼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쓰거는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 그 자산이 본질적으로 가진 가치를 딱 구분해서 보는 파마 교수의 시각이에요. 가격과 가치. 네. 비트코인은 분명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파마 교수의 분석 틀에서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사실상 없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가설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 가격은 순전히 미래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 네네. 즉 투기적인 수요에 기댄 거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그런 자산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파마 교수의 시각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꽤 냉정합니다. 정보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라면 근본적인 가치라 0인 자산은 결국 그 진짜 모습, 그러니까 0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0으로 수렴한다. 네.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투기적인 열풍만으로는 그 가격을 영원히 지탱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파마 교수한테는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셈입니다. 자료에서도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순수한 기대 그리고 투기적 수요에 의존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파마 교수가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르다고 본 걸까요? 네,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가치의 안정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달러나 유로 같은 실제 화폐 아니면 국채 같은 다른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 가치를 1대1로 딱 연동시키죠. 뭔가 뒤에 받쳐주는 게 있군요. 네, 즉 비트코인하고는 다르게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실체 혹은 앵커가 존재하는 거예요. 파마 교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벽한 내재 가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치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고 또 변동성도 훨씬 낮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하고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내재 가치가 없고 투기적이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네요. 근데 파마 교수의 비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교환 매체로서의 모든 규칙을 위반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네, 이게 파마 교수 비판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은 비트코인의 가장 본질적인 설계 특징 중 하나,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 여기서 출발해요. 네, 그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현실 경제에서는 통화 공급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 예를 들어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너무 과열됐을 때 이럴 때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도 돕고 하죠. 그렇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돈을 풀거나 걷어들이면서 경제를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 역할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조절 기능이 아예 없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공급량이 그냥 프로토콜에 딱 못 박혀 있으니까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엄청나게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트코인의 그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뭐 몇 퍼센트, 심하면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런 걸로 일상적인 거래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오늘 1비트코인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다음 달에는 스마트폰밖에 못 산다면 이걸로 월급을 받거나 물건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파마 교수는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첫째, 가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수단, 둘째, 일상적인 교환, 즉 거래의 매개체, 셋째, 회계, 가치를 재는 척도의 단위,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산은 신뢰할 수 있는 교환 매체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 매체로서의 모든 규칙을 위반한다는 정말 경제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뭐 화폐로서 기본적인 작용 요건 미달이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내재 가치도 없고 화폐 기능도 어렵다. 근데 파마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이 붕괴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JTBC 뉴스에서도 이 발언을 꽤 비중 있게 다뤘던데요. 네, 그렇죠. 이건 뭐 단순 비판을 넘어서 약간 감정적인 반응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이죠. 근데 이걸 그냥 파마 교수의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나 뭐 비트코인에 대한 혐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 뒤에는 그의 학문적인 신념,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 이론의 정합성, 컨시스턴시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론의 정합성이요? 그게 비트코인 붕괴랑 어떻게 연결되죠? 파마 교수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효율적 시장 가설을 포함해서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요. 첫째,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없고, 둘째,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화폐 기능도 못하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그게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결과죠.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이론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남고 심지어 가치가 더 오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다면 기존의 경제 이론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성공한다면 파마 교수에게는 그게 자신이 평생 구축해온 경제학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화폐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자산 가치는 근본적인 요소, 즉 내재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파마 교수가 만약 비트코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붕괴하지 않으면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의 붕괴 희망 발언은 자신의 이론적인 틀이 여전히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자로서의 문제의식 표출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뭐 비트코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 이론 체계와 비트코인의 존재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론의 정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이 실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물론 파마 교수 스스로도 자기 예측이 틀릴 수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를 경제학적 합리성의 법칙을 벗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의 비판은 결국 비트코인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나 전통적인 화폐 이론의 근본 원칙들을 어떻게 위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근데 파마 교수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잠깐 언급된 JTBC 뉴스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빌 게이츠도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가상화폐가 전혀 쓸모없다, has no output.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런 현상을 소위 더 멍청한 바보 이론, Greater Fool Theory에 기반한 허튼 소리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죠. 더 멍청한 바보 이론이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건 어떤 이론인가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이 이론은 뭐냐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높거나 거품이 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그걸 사들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사는 거죠, 알면서도? 왜냐하면 자기가 지불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기꺼이 사줄 더 멍청한 바보가 미래에 나타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폭탄 돌리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나 유용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 순수한 투기 심리를 딱 꼬집는 기론입니다. 그랑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 형성의 핵심 동력을 어떤 건전한 투자나 사용 가치보다는 투기적인 광풍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맥락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실체가 없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건 그냥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고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죠. 마침 저희가 살펴본 JTBC 뉴스에서는 이런 거물들의 비판과 함께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4% 넘게 하락했다는 시장 상황도 같이 전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바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파마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내재적인 가치 변화보다는 거시경제 상황 변화나 정치적 불확실성, 규제 관련 뉴스, 심지어는 특정 유명인 말 한마디 같은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 그 자체가 파마 교수가 지적한 안정성 부족, 그리고 투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교환 매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 교수는 비트코인이 첫째,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없고 둘째, 총 공급량이 고정되어서 생기는 그 극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화폐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런 특징들이 기존 경제 이론의 근본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 0에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더 멍청한 바보 이론에 기반한 본질적 가치가 없는 투기적 자산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당신께서 이 분석을 통해 얻어가실 핵심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시각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매우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단기적인 전망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과연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렇죠. 파마 교수의 분석은 우리에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프라이스와 자산이 본질적으로 내포해야 할 가치, value 사이의 그 간극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지적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에 하나 제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에요, 유진 파마 교수와 같은 이런 석학들이 평생을 바쳐서 정립한 전통적인 경제 모델, 예를 들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나 화폐 이론 같은 것들이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예측에 실패한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어쩌면 그 전통적인 모델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거나 확장되어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모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자산들은 결국 예외 없이 파마 교수의 예측처럼 지속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이론의 예측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전통 경제 이론의 틀 안에서 결정될까요? 아니면 그 틀을 넘어서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